나는 요새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이슈거든요. 네. 오늘은 검사 출신 없어가지고 제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데요. 네. 일단 한학자는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한학자가요 특검 수사 초기에 특검 수사 초기에 이 얘기 거의 안 하던데 출국 금지 상태요. 근데 치료 목적으로 자기가 미국 가야 된다고 출국 금지 풀어달라고 했어.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내 얘기를 왜 하냐? 애초에 도망가려고 애썼다는 거야. 애초부터. 그러니까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 이후 이제 8일까지 소환하라고 요청했죠. 나오라고. 소환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검이? 그러자 바로 김건희가 숨었던 아산병원에 문의합니다. 나 얘기 다 들었어. 김건희 숨겨줬잖아. 이번엔 나야. 근데 그게 거절당했대. 아산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통일교 관련 재단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봤더니 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어 지금. 지금 이건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니까. 지금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거절했다가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출석 못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구속 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퍼토리가 굉장히 뭐 동일하잖아요. 네. 그 김건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아산병원으로 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그 한학자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가요 매우 다양하고 매우 중대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특검의 수사 내용들 보도상으로 종합해 보면 상당히 혐의가 소명되고 있는 상황으로 맞습니다.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저는 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심각합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일교 내에서의 어떤 진술 짜맞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는 그 구속 사유에 상당히 많은 부분 접근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8일날 이렇게 딱 미리 시간을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했어요. 활용해가지고 아산병원 구할 시간으로 활용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국민적 지탄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네. 저는 오히려 자기 발목을 계속 잡고 가는 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속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특검이 이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괴롭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오광수가 변호인단에 들어가지를 않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가 자문단에 들어가지를 않는데 결국은 하도 시끄러우니까 두 사람 다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김호수가 사임한 거 이거 사임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람 JTBC가 보도했거든요. 네. 근데 김호수가 나 계약 안 했다. 나 계약 안 했다고 막 이렇게 막 발뺌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JTBC가 보도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JTBC한테 김호수가 나 이제 계약 끝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고 해놓고. 뭐야? 이 난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거야. 자문계약 취소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자문계약을 체결한 거죠. 한 거잖아.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된 거고. 거짓말한 거잖아. 사실은 저는 참 이거 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위치라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국민적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된 사건에 뭐 물론 이제 거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참 좀 양식이 있고 그 정도 위치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 꼭 했어야 되나? 결국은 이렇게 보도 한번 나오니까 바로 그냥 발 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상에 안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 참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 그 오광수 전 수석 사실 뭐 전 수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원오브댐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또 국민들한테 변명이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두 번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김호수 전 총장은 특검부하고의 그 관련성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기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로펌의 같은 동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더 안 해야지. 더 멀리 하고 후배일 거예요 아마 특검보가. 그럼 좀 그렇게 좀 관계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활용한 거거든요. 선배가. 예. 전 도대체 김호수. 양식이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호수 최악입니다. 김호수. 예. 지금도 무서운 게 이제 이분들이 자문 계약 취소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전화변론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나도 그걸 의심해요. 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중에도 없이 그냥 바로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진짜 저는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고 이런 걸 보고 배운 법조 후배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 자리 가면 뭐 한 달에 30원 못 보면 바보라더라. 이런 안 좋은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아니 실제로요. 자, 네. 이 그 변호인단들이 했던 역할들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사임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네. 이 얘기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 얘기와 함께 검찰
검찰개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사임했다고 끝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것들이 한 짓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얘는 아직까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강찬우 이자가 지금 어떤 자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자가 있는 법무법인이 평산인가 봐요. 평산. 네. 통일교에 이런 자들이 들어가서 법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문을 JTBC가 확보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법무법인 평산이 작성한 통일교 법무보고 한번 볼까요? 네.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들이에요. 지금까지 의사에 반하여 국힘 당원 가입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 되게 심각해. 네. 강찬우 씨, 이 정보 어떻게 아셨죠? 만약에 이 정보를 특검에 의해서 알았다면 특검은 사실 이제 끝난 거고요. 예, 굉장히 많이 이제 균열 생긴 거고요. 만약에 통일교 신도로부터 이 정보를 알았다, 이거는 증거인멸의 정황입니다. 예, 자 법조인들 나와 주십시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 통일교 신자들이 저기 가가지고 다 참고인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신도들을 다 불러서 했다면 말 맞추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사유죠. 다 구속사유죠. 예. 네, 다 구속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윤영호 알죠? 윤영호 알죠. 통일교 2인자 지금 구속돼 있죠. 전 세계 본부장. 예, 그리고 기소된 상태거든요. 윤영호의 공소장이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네. 보고된 다음 날 작성된 통일교 법무 보고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윤영호 공소장 서두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 통일교 교리에 대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토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또 자, 그리고 윤영호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 기소가 기정사실화, 세계일보 부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상황 내용 포함. 야, 이거 심각합니다. 정보가 이게 어떻게 저렇게 건너갔는지 걱정되고요. 어떻게 알지? 그리고 민중기 특검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응원했냐, 맞지? 진짜 워낙 다룰 거 많다. 너무 많다, 고생하신다, 진짜 힘내시라.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지지하고 맞아. 응원했잖아. 맞아요. 근데 민중기 특검도 참 아쉽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인데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 배석 판사였던 이모 변호사가 통일교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 통일교 법무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 방문 변론. 태평양 이모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 25분 방문 변론. 와.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 출신 이라면서 보고가. 와. 이거는 그리고요. 자, 이어서 정원주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질문에 특검은 부인하지 않았다. 한학자 총재 소환 조사 불가피하다 표현? 이거 얘기를 해줬다는. 이거 나 이거 좀 그래요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그런 사정을 밝히지 않고 관계 때문에 일단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특검 자체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관계 때문에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변호인단, 그 한학자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분명히 논란의 소지는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통일교 내부의 문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거의 뭐 자기네들 내부 논의이니까 사실대로 다 정리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럼 해명이 있었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건 보세요. 태평양 이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을 25분간 방문해서 변론했고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 출신이라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 이미 알고 그럴 목적으로 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갔다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미우 말씀처럼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라니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막 입장을 낸 게 있네요. 특검에서 통일교 변호인 면담 논란 관련해서 우려와 지적을 잘 새기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내긴 했는데. 아하. 아니 근데 저는 그 이땡땡 변호사가 한학자 변호인단 걸 모르고
알고 특검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내부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타인의 형사 그것도. 그럼 이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그건 거거든요. 더 심하네, 또.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러네.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모르고 얘기한 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민중기 특검 진짜 저희가 엄청 응원하고 지지했는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 거 누구보다 잘 하실 텐데 좀 아쉽다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앞으로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정말 마음 같아서는 더 비판하고 싶지만 또 힘 빠질 수 없으니까 빠질까봐 좀 속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비판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특히 변호사들이 올 때는 확인해보고 만나고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특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아는 사람이고 예전에 뭐 같이 있었으니까 만나도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되고요. 더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특검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하게 되고 불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편에서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특검 공격하지. 공격하지. 저봐. 그게 또 국민의힘에서 또 뭐라 이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다고. 저봐. 이미 훼손됐다고. 이건 무효다, 불법이다. 이런 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 입장 난처하지. 안 난처해. 끝까지 얘기해 우리는. 뭐라고요? 그런 거하고 상황이 다르다. 너희들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자격 너희들은 없어.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한국 대통령은 2번이나 나온 대통령 그 정당에서 무슨 너희가 지금 특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얘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민주당만 이렇게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했잖아. 우리랑 같이 했었어.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도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싸움이지.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해 진짜? 네, 미친 척 합니다. 그 미친 척이 아니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시면은 당연히 아까 그 내부 보고서를 보면은 그 찾아갔다는 변호사가요. 25분 동안 변론을 했다고 지금 말하자면 변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말 아니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가지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밝히지 않고 근데 자기는 변론을 했다라고 지금 거 가서 의뢰인한테 말하자면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김호수 그다음에 아까 그 저기 오광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역할하고 가서 또 의뢰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물타기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속보로 보면은 한학자 이제 8월 8일 날 출석 거부해서 11일 출석 재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 이 패턴이 진짜 똑같아요. 김건희랑? 저는 11일 만약에 다시 한번 재출석 통보했는데 출석 거부하면은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출석 거부 의사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3번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오금을 박아야 돼요. 무슨 범죄 피의자들이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진짜. 이게 온 대한민국 법치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만약에 이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기각되잖아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문제예요. 그건 진짜 이 앞단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김건희 특검에서도 분노를 스스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분노해야 돼. 왜냐면 한학자 통일교의 사실 장난질에 약간 이용당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관 출신 검사.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얘네들이 하는 일이 되게 똑똑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되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인맥이 있어서 하는 일입니까? 오직 인맥. 오직 인맥이야. 이게 무슨 능력이야 임마. 이게 무슨 뭐 수사 잘한다고? 에라 이 자식들아. 그래서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지금 세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진짜 열받더라고. 맞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니야. 그냥 인맥이야. 자기들 자리가 줬던, 다시 말해 자기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준 능력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요 검찰 개혁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만석 대행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여봐요. 와. 자, 이건 뭐 나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자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래, 의무라고 칠게. 1000번 양보해서 너네가 의무를 다 했냐? 다 하지 않아서 지금 특검하고 있잖아 임마. 네, 맞습니다. 너네가 지금 다 덮어갖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얘기를 꼭 너는 해야겠으면, 기득권을 꼭 지켜야겠으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지. 이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특검하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간략하게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그럼 검찰이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아 원래 이거 두 개 다 갖고 있었나? 네. 왜 가지고 있어? 수사주의지. 근데 그거를 이제 갖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은. 그동안에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보안 수사권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먼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 활용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요구권 활용 사례. 예. 자, 이재명 시장의 성남 FC 사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 그래 결국 기소했어요. 네. 이 성남 FC 사건이 뭡니까? 이재명 시장이 일 잘해가지고요. 그렇죠. 성남 FC에 광고 많이 따와가지고 활성화시킨 거야. 맞아요. 이거 업적이야. 당연하지. 이제는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야. 네.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거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검찰이 이거 보안 수사 요구했어. 무혐의 한 거를. 그래서 결국 다시 수사해가지고 기소했어.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이재명 지사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이 또 보안 수사 요구했고.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 수행비서 불법 채용 사건 경찰에서 무혐의. 근데 검찰이 또 보안 수사 요구.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아들 건도 보안 수사 요구해가지고 또 계속 다시 수사 요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는요 자신들의 정적을 죽일 때 활용했죠. 네. 봤죠. 그렇죠. 자, 또 한편 자기들 편을 보안 수사로 감싼 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갖고 정적 제거하는 데 쓰고 보안 수사로 자기들 편 털어주는 데 썼어. 아 우리 수사가 해보니 아니네. 그렇지. 이렇게. 대표적인 건 가장 유명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관련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니까 우리가 보안 수사 한번 해볼게. 야 무혐의다 이거. 이 새끼들이 이런 데 쓴다고. 영상까지 나왔는데. 야 근데 어디 가서 너 보안 수사 얘기하지? 나 하지. 한다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보안 수사를 폐지한다고 하지. 아이 뭐 기본적인 걸 물어봐. 기분 나쁘네. 이건 지금 나에 대한 모욕이야. 종편 소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만. 근데 이거를 쭉 활용한 사례를 보고 다시 이 노만석의 발언을 보니까 진짜 화나네. 화나죠. 자 다시 한번 그 보안 수사 요구권 사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네. 이렇기 때문에 자 봐봐.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해. 근데 검찰이 시간을 한참 끈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보안 수사를 요구해. 그러면 이 사건이 지리하게 길어지겠지. 이걸 갖다가 또 지금 와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니까 이렇게 지연된다. 이 프레임을 씌운다고. 맞아요. 그게 검찰 때문인 경우가 많다니까. 이게 늘어나는 게. 예, 이제 경찰 출신 이야기. 박수. 나 일단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네. 너무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대단히 계신다.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 노만석 차장이 보안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권한과 의무의 차이는 뭐냐면 권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권한이고 네.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라면 보안 수사를 무조건 했어야죠. 근데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했거든요. 예. 어떤 것들만 했냐? 저렇게 하고 싶은 거, 이익이 되는 거, 필요한 거, 그리고 전화 오는 사건들. 그래서 불기소 했는데 경찰에서는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그렇더라도 일단 90일 동안 검찰에 보내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갔는데 보고 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정프로 이거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제서야 들춰보는 겁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보냈는데 그것들을 다 보는 검사는 아무도 없어요. 검사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오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렇겠죠. 다 볼 수 없다. 네. 그냥 골라서 본다. 어떻게 골라서 보냐면 전화 오는 사건들 골라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권한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사건만 저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끔 범죄자를 양성하는 제도라니까. 제도 자체가 검찰을 썩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인적 쇄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거기 앉아도 똑같아요. 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경찰은 그러면 뭐 아주 순결한 존재냐. 그게 아니라니까. 경찰도 쓰레기짓 많이 했지. 근데 경찰은 또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 단계가 있잖아. 거기서 또 걸러낼 수도 있는 거고 징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요거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사건을 암장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중수청을 두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너무나 권력이 많으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서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왔으니까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되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경찰이 수사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하나 또 만들어서 둘이 경쟁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경찰이 안 하면 중수청이 하고 중수청이 안 하면 경찰이 하도록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했는데 그냥 불송치해버려. 경찰이 그냥 암장하려고 해. 그러면 이것도 투트랙으로 갑니다. 피해자가 보고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찰서에서 내 사건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면 서울경찰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아 이거는 다시 검찰로 보내야 될 건데 이렇게 이제 한번 판단을 해줍니다. 네. 근데 피해자가 봤을 때 야 니네 다 경찰기관이니까 나 너네 못 믿어 라고 하면 검사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바로 검사한테 또 넘어갑니다. 검사가 한번 보고 또 스크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부대표님. 그 지금 당에서 이제 검찰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이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까 그 노만석 대검 차장의 발언을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얘기의 딱 요지는 네네. 그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발언으로 그냥 치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마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자중자애 하면서 지금의 이 국민적 열망에 따라 진행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저렇게 먼저 나서가지고 논의를 갖다가 저렇게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보안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게 보안 수사권이 존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저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보안 수사권이 정말 절실하고 그렇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네. 다른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굉장한 우려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 한편으로 지금 보안 수사 요구권은 여전히 행사되고 앞으로도 제도 설계를 그런 방향으로 여전히 보안 수사 요구권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할 공산이 큰데 사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방향으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없어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꼼꼼하게 좀 마련한다라고 하면 네.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또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개혁의 대상이 자꾸 저렇게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적 공분만 살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 지금 개혁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러면 잡음도 많은 것이고. 근데 나는 지금 나오는 목소리 중에 가장 교묘한 검찰 입장을 대변하면서 선전선동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 이게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검찰 뭐냐면, 입장을 대변하는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시민들 불편하다. 이거는 뭐 다 좋아. 네. 가장 교묘한 게 뭐냐면 지금 검찰 내부의 여론을 본인이 마치 다 청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검사들은 중수청이 행안부 밑에 가는 걸 너무 바라고 있다. 전혀 반대잖아. 뭐지 하고 나 이게 들어. 엄청 바란다는 거야. 검찰들이 제일 바라는 안이래. 행안부로 가는 게 행안부로 가는 게. 그래야 이 검찰 개혁이 폭망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폭망하면 국민적으로 지탄받고 욕 바가지로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검찰에게 기회가 온다. 라면서 마치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면은 이건 무조건 폭망하는 건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이게 두 번 꼬아갖고 선전성동하는 쓰레기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 밭글을 읽었거든요. 진짜요? 너구나? 너야? 무슨 나야? 와, 난 이게 가장 교활하다고 봐요. 나 요 논리가. 그런 글들이 돌아요? 돌아요. 두고 봐라 그렇게 되나? 두고 봐 그렇게 됐는지. 물론 자
세상에 어떤 제도도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최종안이 나와갖고 그게 시행이 돼. 거기에 대한 잡음도 있고 부작용도 있겠죠. 그럼 그걸 또 보완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제도라는 것은 최소화해 나가고.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의 어떤 인권과 직접적인 결부되는 이슈고 또 형사 절차와 오랜 형사 절차를 이제 개혁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집권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자세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시는 것처럼 검찰청 폐지, 그에 따른 기능이 두 개의 기관으로 이제 분산되는 것들을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사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뭐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뭐 색칠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저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신설되고 기존의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공수처가 있고 수사기관이 3분 체계로 이제 정립을 시켜가지고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이런 부패나 비리들을 좀 막아내자라고 하는 어떤 제도 설계 그 근저에 있는 그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네. 마치 그런 두 번 꼬우는 그런 초식 있다니까. 굉장히 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 초식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일부 수사권 조정이 되었을 때 이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뭐 6대 범죄만 하고 2대 범죄만 하고 이렇게 좀 줄여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했었을 때 검찰 측에서 화풀이식 보안 수사 요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수사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못해서 우리가 계속 보안 수사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 검찰 가족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에게 이제 뭐 메일을 보냈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때 우리가 그랬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건데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초장에 잘 잡는지가 네. 성공을 가르는 뭔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형사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 그럼 이 비판은요. 경찰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검찰도 비판받아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 협력할 의무가 있거든. 수사할 때.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쏙 빼요. 자식들. 지금 현행법으로도 검경 간의 협력 그 절차를 그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규정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촉진하고 실질화하는 게 또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에 맞게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 마당인데 오히려 책임을 지고 이런 거에 동참해야 될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저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